일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챔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송영입니다. 여기 누가 제일 박수가 컸을까요?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저는 챔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송영입니다. 잠깐만. 우한 사람 누구? 우. 여기서 우. 예, 선생님. 기념품. 펑크레인징입니다. 예. 예, 이거 싸지는 않은 거예요, 아주. 근데 이제 올 퀴즈를 맞추면 또 준다는 거죠. 지금 4개 나왔잖아요, 그죠? 네 분은 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일단은 챔버 영상을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이 챔버가 아까 오전에 들었던 건 BI 영상이고 챔버가 어떤 회사인지 영상으로 우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소리 좀 더 크게. 모든 안전한 의료 환경은 정확한 멸균 모니터링에서 시작됩니다. 글로벌 기준을 만드는 멸균 모니터링 전문 기업, 멸균 모니터링의 미래를 이끄는 기업, 챔버. 2008년 설립 이후 챔버는 전 세계 헬스케어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멸균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신서티, 스터디, 서비스, 3S 철학을 바탕으로 챔버는 멸균 검증 기술의 혁신을 이어왔습니다. 수천 건의 데이터와 엄격한 성능 검증을 통해 세계 최초 5분 스팀 라피드 BI와 90분 EO 라피드 BI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기술로 2분 스팀 라피드 BI가 출시되었습니다. 멸균 검증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합니다. 더 빠르게 타협 없는 정확성으로 멸균의 시간을 다시 정의합니다. 라피드 BI 시리즈는 신속한 판독과 정밀한 검증 데이터를 통해 출고 결정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라피드 SCBI 및 오토리더와 연동해 더 효율적인 멸균 관리 환경을 구현합니다. 보이딕 테스트와 배치 모니터링 테스트는 멸균기 성능과 사이클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S클래스 전용 제품은 일상적인 공정 모니터링을 위한 테스트 팩으로 높은 신뢰도의 검증을 제공합니다. 멀티버리블 및 인티그레이팅 인디케이터는 멸균 조건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고신뢰 솔루션입니다. 모든 인디케이터는 QR 기반 디지털 시스템과 연동되어 데이터 저장과 전자 기록을 지원합니다. CT1은 챔버가 개발한 기구 추적 관리 시스템입니다. 멸균 과정과 기구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각 기구 세트의 이력과 멸균 결과를 통합 관리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디지털 기반의 관리 체계는 감염 예방 기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멸균 관리의 미래입니다. 이제 멸균은 단순한 과정이 아닌 전략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더 빠른 의사결정을 만들고 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완성합니다. 기술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기준이 됩니다. 글로벌 헬스케어의 안전을 설계하는 기업, 챔버. 멸균의 기준을 다시 씁니다. 예, 예. 저한테 이제 11시 50분까지 끝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남은 시간은 22분이 남았어요. 그죠? 이제부터. 근데 정확하게 제가 50분까지 끝내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 안 되면 그 블로그 일로 줬나요? 챔버 블로그에 가면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그죠? 아마 거기에서 다운받으면 자료가 이걸 다운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멸균 표시기의 방향이 있잖아요. 표시기는 인디게이터의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표시기 어떻게 미래에 갈 거에 대해서 하는데 제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챔버가 인디게이터 해서로서 18년 정도 됐어요. 그죠? 18년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그 많은 인디게이터 회사 중에 대표 주자였던 3M이 솔벤텀으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제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인구수로서나 이런 거는 크게 높은 건 아니고 우리가 반만 년 역사에 살아오면서 뭐 광개토대왕도 있었고 뭐 세종대왕도 있었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북한 시대거든요. 지금 저희는요.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는 남북한 시대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한에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삼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신라에 살았던 사람도 있고 백제에 살았던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남한에 사는데 이 당군 이 후손 중에 가장 위대한 나라를 한 거는 남한 시대인 거예요, 지금. 이만큼 이렇게 잘 나갔던 시대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반도에 갇혀서 한 번도 길을 펴보지 못했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됐고, 우리가 그 GDP로서는 우리가 경제의 5천만 중에는 한 6위 정도 하는 거예요, 6위. 엄청난 거죠, 세계에서. 그리고 작년에는 개인당 GDP를 우리가 넘어선 거예요. 3만 6천 불로, 그죠? 일본이 3만 5천 불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5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위에는 인도, 러시아, 중국, 미국이 있고 앞에는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도 7위입니다, 7위, 그죠? 그다음에 제조 능력은 우리는 더 강해요. 우리는 전 세계 한 3위 정도 돼요. 뭐 만든다. 그럼 현대자동차 뭐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제 호텔이나 뭐 노비에 가면 LG 아니면 삼성이야. 소니를 쓰는 건 이제 옛날 이제 호텔이고 모든 거는 이제 LG 삼성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세계화나 이런 거에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진짜 이렇게 잘 안 돼 있지만 아마 5년, 10년에는 외국 사람과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멸균 표시기에 세계적으로 좋은 회사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없는 거죠. 세계를 이끌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챔버가 이제 인디게이터 회사라는 한번 시작해 본 거잖아요. 그리고 CI를 만들고 BI를 만들고 10년에 걸쳐서 막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우리 그 챔버부터 소개 갈까요?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있는데 뭐 인디케이터를 우리가 CI는 다 만들어 봤고 BI도 다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하는 회사는 이제 한국의 챔버가 유일하고 처음인 건데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 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2008년도에 딱 와서 하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최초도 만들어 보고 또 아닌 것도 만들어 보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해봤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해봤죠, 그죠? 근데 이게 도전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냐면 처음에 뭐 제가 인디게이터 회사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딱딱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멸균기 회사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좀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했는데 처음에는 CI는 좀 더 쉽죠, 생각보다 만드는 건. 그래서 하나 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우리가 1년에 한 달에 한 2천만 개를 찍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건을 2천만 개 이상을 소화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 모니터링 해주고 하는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을 안 하면 어떤 욕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새로운 걸 도전하고 내피드를 챔버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 한 5개에 들어가는 기술의 나라 중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리고 뒤늦게도 해봤지만 뭐 이러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이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순조롭게 되면 되지만 이제 되지 않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본 거고 또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챔버가 가고자 하는 거는 현대 자동차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현대는 미국의 점유율 7%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 10대 중에 하나는 현대나 기아차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미국 연수도 가고 보면서 나도
챔버도 미국에서 한 최소한 현대가 했던 것처럼 7% 점유율을 인디케이터를 한번 해보자라고 꿈을 꿔보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4월 달에 가겠죠. 제가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제 인디케이터를 했을 때 3M을 제가 한번 넘어서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다 비웃었어요. 한 5년 전에. 네 어디가 어떻게 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애를 하냐라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CI는 솔벤텀보다 이 챔버가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BI는 우리가 좀 뒤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전진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꿈을 꾸면 꿈이라는 건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비웃겠죠. 근데 거기에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도전장을 내고 아파하는 것만큼 사람이 깊어지는 거예요. 철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픔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등산을 하는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챔버는 늘 아픈 것 같아요. 도전을 내밀고. 아직도 우리가 인류가 되지 않았고, 인류가 되기 위해서. 올해 이제 목표도 있겠죠. 어떻게 하든지 제품을 더 잘 만들고, 또 안정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년마다 꿈이 있는데, 그러면서 거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세계 최초도 있고, 뭐, 한국 최초도 있고, 뭐, 걸어왔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분 BI, 뭐, 그다음에 CT1도 출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2030년에는 우리가 수출을 여러 개 국에 하고 싶고, 또 거기에 운 좋게 우리가 스티커 벨리메디의 OEM으로 납품을 해서 한 거의 100개국의 그 스티커 로고로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태국에는 정식 대리점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돌을 닫듯이 이제 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30년 정도 되면 멸균에 대한 집더성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멸균이라는 건 물건만 잘 팔아서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학회도 가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멸균 학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없다라고 하면 김구나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과거 일제시대 때 그 사람을 보고 막 사람이 와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막 한탄하는 거야. 우리는 나라를 뺏겼는데 왜 이렇게 인물이 없냐라고 한탄하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한탄하는 자네가 인물이 돼보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챔버도 멸균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학자를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쉼이라든지 그러니까 HSPA라든지 세계명리학회에서 좋은 이론들을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그게 국가의 위상이 되는 거고 그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10년 전에 그때는 이제 학사였죠.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이제 멸균의 박사를 받은 거예요. 석사는 CI로 논문을 쓰고 박사는 BI로 논문을 써서 이제 멸균의 이제 학자가 나온 게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세계에 나가서 같이 이제 이론을 얘기하는 뭐 이런 수순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멸균의 어떤 10대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뭐 글로벌 그 다음에 넘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가서 균으로서 우리가 균을 다루기 때문에 잘 여러 가지 국가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꿈을 하나씩 하는데, 인류 선진화를 향한 꿈을 갖고 있지만 이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인내해야 돼요. 생각보다 오래 인내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혁신하고 바꾸고, 그래서 인류가 되는 거를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웃었고, 제가 지금 미국에서 7%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겠죠, 지금. 그러나 저는 반드시 갖고 올 겁니다, 제가.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 또 한 발 한 발 제가 해왔던, 국내에서 해왔던 것들로 하면서, 뭐 당연히 미국에 진출하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뭐 중동 뭐 이런 쪽도 다 뻗어나가겠죠. 그러면서 결국에 그게 아까쯤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었냐면, 김구 선생이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김구 선생이 이제 백범일지 뒷부분에 가면 나의 소원이라는 걸 딱 쓰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나의 소원은 나라를 빼앗겨받고 막 힘들어 봤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근데 제가 전 세계에서 가봤는데 가장 갖고 싶은 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에는 전혀 그걸 이해 못했어요. 왜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뺏겼으니까 뭐 국방력이 힘이 세서 뭐 어디에 뭐라 그러죠?
힘도 가시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이 지도자는 달랐던 거예요.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제 나이가 되면서 제가 한 40에 넘어가면서 그 뜻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문화는요, 남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남도 행복하게 하는 게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BTS가 8시에 공연하는 거 아세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20만 명 정도 본다 그러고 외국 사람들 뭐 지난달부터 와서 진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BTS가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나요? 아니에요. 그 문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누구를 열광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국방력을 하게 되면 남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국방은 자국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매국인도 문화거든요. 이것도 좋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저도 저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일관적으로 해온 게, 제가 이 강연에 이렇게 하기까지 이런 자세 이런 거가 950회를 강연한 거예요. 20년 넘게. 챔버 이전에도 강연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제가 천회하면 이제 은퇴한다 라고 하는 은퇴는 국내에서도 하지만 세계 나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하고, 내가 외국의 그 닥터 카이저라는 GK 회장을 보면서 제가 그때 18년 전에 꿈을 꿨거든요. 그 사람 딱 보면서 와, 이런 학자들이 있구나, 외국에. 그걸 배우고 독일도 가고 뭐 국내에 하면서 닥터 카이저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놈이 죽어야 내 시대가 오겠구나, 뭐 이런 꿈을 꿨던 애 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은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닥터 카이저 GK에 스피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없어지니까 급속도로 GK가 하락세를 쳐서 미국의 네 사람이라는 회사가 사버립니다. 뭐 이런 역사가 있는데, 하여튼 인류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매규에 대한 인류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도전장을 내밀고, 그래서 부끄럽죠. 뭐 잘못할 때는 숨고 싶지만 그렇다 해서 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왕 하기로 한 거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픔을 전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고 더 견디더라도 그래도 좋게 간다라고 하는데, 아까 저 진심이라는 내가 노래를 틀었는데요. 이제 그 김광진이라는 이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더 클래식이라는 마법의 성을 부른 사람이에요. 뭐 명곡도 많죠, 이 사람. 뭐 오이비락, 동경, 뭐 여우야, 편지 뭐 이런데, 이분이 2002년도에 가수를 그만두고 한 20년 동안 이제 활동 안 한 거야. 그래서 2023년부터 다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금융계에 있다가 다시 이제 하면서 요 근래 이제, 근데 진심이라는 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꿈만큼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단 말은 하지 말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를 지켜주는 건 그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강해져야만 한다. 그게 내 뭐 언제나 바람이죠 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김강진이라는 약간 철학적인 건데, 이 사람 노래 부를 때 보면요,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엄청난 고난이도의 기술인 거예요. 노래 못하는 사람은요, 막 엄청나게 힘주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도 이 자기의 진심을 탁탁탁탁 전하는 걸 보고, 제가 작년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굿굿바이라는 노래였다면 하사의, 올해는 김광진의 이 진심이라는 노래가 내 삶을 대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를 발견하기까지는 20년 후에도 이렇게 한다는 거를 뒤늦게 성공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조급해서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대학을 가는 것도 5번을 재수해서 갈 정도로 미련한 거죠, 사람이. 뭐 하나를 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미련하니까. 그리고 멸균도 뭐 저는 저 직업을 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멸균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멸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똑똑한 거랑 완전 다른 거야. 한 일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는 걸 20년 가까이 돼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했다라고 하면 뭐 여기까지 못 왔겠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한 일을 쭉 하는. 근데 뭐 성공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 견디는 연습들. 그죠? 근데 사람들이 빨리 성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좀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한 번 하면 나 10번 하자. 남들이 10번 하면 난 100번 하자. 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BI도 우리가 시작한 지 10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구 추적 시스템 있잖아요. 뭐, 지금은 막 말 좋잖아요. 근데 그거 10년 전부터 한 거예요. 회의만 한 200회도 넘게 하고, 프로그램 짜고, 노직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시티원 앉아서 이 일관되게 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이 프로그램이고 이 시대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해보는 거예요. 그걸 다시 끄집어서 하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 인류를 이끌고 가는 건 성숙한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국에 이 뉴턴이나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영국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런 학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한국에도 마찬가지. 한국도 제가 이제 왜 이제냐면 여태까지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안 봐주는 거죠. 한국도 그만한 실력이 있고 세계 속에서의 그거를 많은 이런 것들을 배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배출하겠죠. 여러 가지. 지금 뭐 음악으로는 뭐 드라마, 문화 이런 거는요 엄청난 이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5천 년의 그 생활에 대한 거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그게 못하는 거예요. 막 실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옛날의 역사에서 봐도 공자도 그랬고 뭐 타고르도 그랬고 동방의 예의지국이고 뭐 이런 것들 공자도 그랬잖아요. 이 동이족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네들은 하얀색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춤추기를 좋아하고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선하다 이런 거죠. 몇천 년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아주 독특한 문화를 일본하고 좀 달라요. 중국 사람도 다르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담아져서 이제 표현되니까 되는 거고, 이제 많은 분야에서도 이제 멸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는 뭐 우리가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2030년, 40년 맞이할 건 세계를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거기에 챔버라고 하는 저는 돌을 요만큼 놓으면 그 후배가 다시 그걸 쌓고 나서 여러 가지 균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방시켜 주면 좋겠지 않겠나 생각인데, 하여튼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저 아픔을 견뎌내면서 가고 도전장을 내밀고, 또 얼마나 멋있어요. BTS 춤추는 거 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세계가 하나하는 이유는 한번 보세요. 춤추는 거 걔네들 하는 여러 가지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도 감동받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이 춤을 저렇게 아름답게 추가. 우리가 이제 최근 소식은 제가 두바이에서 이 전시를 하면서 챔버 제품을 알리고 뭐 해 나가는데, 저 한 달 뒤에 두바이가 이제 공항에 지금 못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여튼 뭐 지구가 무슨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구도 뭔가. 근데 이거 진통은 뭔가의 진보에 대한 문제와 뭐 이런 거라고 좀 봐요. 인류가 역사를 쫙 살펴보면 지금 전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재가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주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고, 옛날에는 뭐 우리 조선시대에는 왕정 체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인류의 개인적 해방에 대한 이 역사가 더 좀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힘이 계속 강해지고 방송국 이런 것도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유튜브로 하나 일해서 언론사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개개인의 힘이 좋아진다는 건 개인이 행복해지고 문화가 강해진다는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건 뭐냐면 이분이 그 스티커 벨리메드의 그 대표이시고 이게 하면서 스티커 벨리메드를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스티커 벨리메드의 이 중동에서 저희 이제 노고로 전시한 거예요. 전시하면서 아마 세계적으로 나가는 발판을 좀 마련했다라고 보는데, 뭐 이게 시작이에요.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게 아픔과 신중함과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태국인데 그래도 내년도에 세계 멸균학회는 태국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태국이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챔버가 태국에 대리점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놀래요. 저도 예전에 10년 전에는 우리 형이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하셨을 때 수술의 인터널 이런 게 다 챔버 거더라고요. 저도 놀랬거든요. 우리 형도 놀랬지만. 근데 태국에 가니까 대학병원에서 이제 챔버 걸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많이 놀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뭐 더 좋은 기술을 하기까지는 더 많은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콩의 피크 타임인가 해서 정상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이제 게팅기가 1901년에 탄생해서 여기까지 진보해서 왔고, 그다음에 스테리스는 좀 더 빠릅니다. 원래는 암스코인데 1894년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거의 막 100년씩 앞선 거예요. 막 70년, 80년. 우리는 뭐 한신만 해도 1974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50년 됐잖아요. 근데 얘네는 150년 된 거예요. 150, 140년. 근데 우리는 그만큼 좀 뒤늦게 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지런히 좀 쫓아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 않지만 전 세계에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문을 닫는 민족은 저희 민족이지 다른 사람은 안 눌러요. 그래서 이 닫기만 이렇게 저기 뭐죠? 찢어져 있거나 뭐 이렇게 때가 타 있거나 하는 게 우리 닫기. 열기는 안 여는데 빨리 닫으려. 근데 이게 우리 민족의 전체적으로 이 DNA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동에 가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르즈 칼리파를 지을 때 삼성이 일조를 했고 뭐 여러 나라가 일조를 했지만 그 가장 높은 빌딩에 지을 때 여러 가지 하는데 왜 한국 사람을 좋아하냐면 다른 사람들 중동 되게 덥잖아요. 근데 납기를 맞추는 사람은 딱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좋아해요. 왜냐면 납기가 늦어지면 그게 다 비용이고 더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시켜놓으면 1년 후에 건물 지어주세요 하면 지어주는데 야간에 작업을 해요. 야간에 작업을 해요. 더우니까 밤에 이러면서 그 납기를 맞춰서 이 중동에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 있을 때 그렇게 중동에 건물도 짓고 이렇게는 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스티거 벨리메드가 또 전 세계에 이 밀레는 도올이 됐어요. 스테이스보다 1899년이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전 세계를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한국에는 좋은 멸균기 회사가 이렇게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만약에 제가 30대였다면 아마 도전을 해봤을 것 같아. 그러기에 이제 인디게이터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고 거기에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멸균기의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주도를 했는데 우리가 눈을 뜨기가 이제 뒤늦게 뜬 거잖아요, 우리가죠. 뭐 이러면서 좀 안타깝죠. 그래도 한신이 이 기가 꺾이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에요. 기업이 100년 가고 싶다, 2000년, 뭐 1000년 가고 싶다, 뭐 이런 건 뭐냐면 필로소피에 있는 거예요. 철학.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멸균기를 갖고 어떻게 팔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 어떻게 멸균을 이끌어 줄 거라는 이 기업. 그 챔버가 갖고 있는 그 신서러티의 이 3S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그래서 첫 번째는 신서러티예요. 남과 나를 속이지 말자. 두 번째는 스터디, 끊임없이 공부하고 서비스, 인류의 서비스라고 하는 건 높은 이 힘이 있으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이념을 만들었는데 늘 부끄러운 거야. 우리는 남과 나를 속이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는데 남과 나를 속이지 않으려면 상당한 높은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늘. 없는 거. 있는 거 하는 사람이 진실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러기까지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챔버도 앞으로 18년 왔지만 앞으로 18년이 더 가야 진실될 수 있는 진실의 힘을 갖는 건 인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걸 도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죠, 저도. 앞으로 이제 스팀은 고온으로서 막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원래는 지금 그 오존이 좀 힘을 써보려고 했는데 오존이 이제 침투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안 되고 여러분들도 플라즈마라는 멸균이 인류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허상이었던 거예요. 플라즈마로 균을 죽이는 게 아니고 가산화수소, 기체 가산화수소예요. 베퍼라이저. 근데 여기에 이 기체 가산화수소의 단점이 뭐냐면 침투력이 약한 거예요. 뭐 이오라든지 스팀의 이런 침투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만약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오는 지금 독가스라서 막 사라지고 있어서 쫓는데 저는 포르말린이 앞으로 조금은 저온으로 대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얘기 잘 안 해줘요, 일부러. 왜냐 안 하냐면 저는 이게 오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되는 게 그런 걸 전문가라 그래요.
근데 흐름을 보면 알거든요. 어떻게 들어갈 거를. 근데 저는 포르말린이 조금 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낫고, 뭐 기체 가산화수소보다 훨씬 낫죠. 침투력이. 침투력이 뭐 5배, 10배 이상 나옵니다. 근데 기존의 방식은 35%짜리 포르말린을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독한 거야.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신기술이 나와서 2%짜리 포름알데히드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2%는 냄새도 안 나요. 쾌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균을 죽이고 침투력도 좋고 뭐 이런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갈 것 같다라는 걸 보고 앞으로 아마 어떤 건지 안 그러면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좋죠. 새로운 걸 나오면 거기에 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오가스, 포름알데히드, 그다음에 가산화수소 다음에 그 너머가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그 너머를 만들어서 가는 그런 사람이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더 너머에는 스팀과 저온을 상관없이 매균한다고 하면 그것도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그냥 한 번에 하는 뭐 이러는데 그 너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인류의 주도권을 잡는데 그나마 한국이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힘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가서 너무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국가에 저기 어떤 대통령 시절에 그 200개의 기업 중에 15개 안에 들어가서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실리콘밸리에 그때도 한 2, 3년 정도 됐고 9시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느낀 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뭘 하나 하면 그냥 100개국에 수출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완전 미국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뭘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해보자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좀 많이 돼요. 우리나라도 바뀌었죠, 그죠? 뭘 하면 그래도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좀 해보자라고 한 건 국가의 힘에 있어서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뭐 만들잖아요. 그 인정 안 해줘요. BTS를 가지고 있고 뭐 드라마도 강하고 넷플릭스가 지금 8시 생중계하는 거예요. 넷플릭스만이 그 판권을 가지고 있어 이번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힘이 전체적으로 따라와서 되는 거지. 제가 만약에 20년 전에 태어났으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배님들이 돌을 쌓아줬기 때문에 누군가 꿈을 꾸는 거지 아프리카에 절대 꿈을 못 꿉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거기에 이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해서 이론도 얘기하고 이제 제가 이제 올해까지는 국내에 학위가 좀 더 있어서 공부를 하면 그 때문에 좀 활동 없죠. 내년부터는 제가 2027년부터는 외국에서 자꾸 도전해서 HSP에서도 제가 강의하는 걸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세계매근학에서 보면서 제가 갈고 닦았던 거를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평생 여러 가지. 근데 이 이론이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오후에 강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이론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론 강의는 아주 지루하거든요. BI D 밸류가 어떻게 됐고 Z 밸류가 어떻게 되면서 AL 이 값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 하면 되게 어렵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 어려운 거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실력을 갖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구 추적 시스템이 반드시 시대가 옵니다. 그럼 제가 온턴 원치 않던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구를 관리해 줘야 돼 이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기구들이 어디 병원에 어디 저장소에 있고 그 저장소가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일일이 사람이 가서 관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멸균기가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있고 그 멸균기에 내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기구는 우리는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구를 몇 개를 쓰고 안 쓰는 기구는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기구 추적 시스템 다음에는 기구 슬림화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대한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기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쓰는 기구 안 쓰는 기구를 나눠서 자꾸 슬림화 시키고 하면서 자꾸 과학적으로 가야 되면서 여러 통계를 내고 또 BI도 우리가 양성이 나왔을 때는 기구에 들러붙어서 아예 분출조차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외균 통합으로 가는 이 시스템이 CT1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제가 어떻게 됐던 관여를 해서 저도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선배들이나 뭐 여러 가지 정주영이라는 선배, 뭐 이병철이라는 선배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뭐 훌륭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두산에 이
이런 가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가장 오래된 기업은 두산이에요. 보부상 붙어 있으니까 여기 종로. 그래서 저기 종로 을지로 4가에 보면 두산 빌딩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원래는 한양에 거기서의 그 상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두산이 어떤 이제 자파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버거킹도 했다가 코카콜라도 했다가 오비도 다 두산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다 싹 팔아버리고 지금 두산 중공으로 이제 큰 기로 간 여러 가지 변천사를 가지고 있죠, 그죠? 하여튼 그러면서 시티온도 여러 가지 우리 세계에 맞이하게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챔버가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자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티온에 투자한 돈도 우리 꽤 되거든요. 벌어서 개인적으로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직원도 월급 복지도 중요하지만 자꾸 투자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 넘어가 되고 이걸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좋은 걸 뭐 비용을 떠나서 이 기구를 통제할 수 있고 A 환자가 B 환자에 쓰고 C 환자도 다 이것도 알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진보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원장님이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그게 관리하면 얼마나 이 병원에서의 효율성과 또 일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유통기한 때문에 매일 가서 그 날짜 확인을 좀 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저장 장소에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수술실 가보면 손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무슨 셋 쓰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많은 효율적. 그리고 직원들이 이걸 얼마나 잘 싸는지도 다 거기 통계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시티온을 우리가 2026년 하반기에 출시하고 지금 어떤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데모를 하고 있고 홍영 선생님 좀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픈 거 시티온 거기에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그래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열심히 서 있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같이 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하여튼 시티온이 우리나라에는 잘 정착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표시기 회사는 세계에 많아요. 그래서 솔벤텀이라는 이제 막강한 그리고 이 3M을 여러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3M은 인류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고 뭐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술의 진보에 놓은 거 네피드 기술을 한 건 3M이 인류 최초로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됐든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또 특허가 풀려서 하는데 그냥 육안으로 봤던 걸 이 네피드 기술로 왔었고 챔버가 인류에 공헌한 건 양면 인디게이터를 전 세계 처음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양면 인디게이터 한다는 건 뭐냐면 속도가 빨라지고 이 검사하는데 조금 더 뒤집어졌을 때에 손을 안 만져도 되잖아요. 뭐 이런 게 기술의 진보를 조금씩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업무적으로 뭐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텔스도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스텔스도 인디게이터가 되게 좋은 거 많이 갖고 있는데 워낙 3M이 미국에는 스텔스가 좀 점유율이 좀 높아요. 그리고 장비를 워낙 많이 팔잖아요. 미국에 지금 작업거라. 그러면 이제 인디게이터도 그냥 덤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르헨티나의 트라제니가 있고 뭐 유럽에는 GK가 있는데 요거 미국 회사가 샀어요. 베사랩이라는. 그래서 베사랩이 우리 회사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회사를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뭐 균열에 대한 걸 좀 더 연구해서 좋은 뭐 기업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많이 미흡해 보이고 저희가 봤을 때도 미흡하거든요. 근데 명품이 나온다는 건 좋은 이 기업이 나온다는 건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아요. 수심 없이 써보고 실패하고 또 갖고 나가면서 우리가 예전까지 5년 전까지는 네피드가 없었거든요. 근데 네피드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오고 네피드 다음 기술에 이거를 이 통신 기술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장하지 않아야 돼요. CT1에는 전자차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막 일일이 이렇게 붙이고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자동으로 비해가 붙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보이드도 자동판 토끼가 들어가서 붙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던 거거든요. 이런 시대가 오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한다는데 저희가 이제 CE도 받고 뭐 IS도 받고 하면서 자꾸 인증을 받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챔버가 호라스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계에서 검증해주는 회사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매일 연구하기 때문에 이 코라스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검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의뢰하면 제대로 되게 하는 거. 그러려면 이게 기술력이 높고 진실돼야 돼요. 여러분들 ATCC라는 이 기관이 있거든요. 균 여러분들 7953균을 써요. 스팀은. 근데 그 ATCC에서 그 번호예요. 근데 그 ATCC는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균을 ATCC라는 회사가 균을 다 정리한 거야. 번호별로. 그 균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ATCC에 전화해서 균을 산다고 하면 돈 주고 딱 와요. 근데 그게 정확한 거지. 균을 보유하고 여러 가지. 얼마나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라기보다 국가가 운영하겠지만 그죠. 거의 이런 것처럼 자꾸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면 세계의 어느 회사한테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그거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러려면 우리가 코라스를 가지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또 도전을 하려면 좋은 장비들과 뭐 스팀만이라도 막 몇 억짜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멸균기에 스팀 내가 잠깐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스팀이 스팀 멸균을 사는데 실질적으로 스팀 멸균기에 대한 보일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원래는 스팀은 멸균을 하기 때문에 단독 보일러와 이 퓨어로 만들어 놓은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약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떡하죠? 병원에서 쓰는 이 밥 짓는 이 스팀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막. 그래서 퀄리티가 넘치지는 않겠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고 거기에 NG 가스 생기고 뭐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게 선진국이에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스팀 퀄리티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뭐 그 너머에는 여러 가지 지금 내시경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에이 이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내시경을 일회용으로 씁니다 이제는. 그 멸균 이런 검증이 너무 힘드니까 일회용으로 가버리자. 그래서 앞에를 다 그냥 교체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미국은 좋기는 하지만 미국을 따라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너무. 여러분들 의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주면 끝났네. 지났네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12시네. 의료만 하고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복습 집에 가서 이거 보고 하는데 제가 흐름만 얘기해 줄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ENE8와 이런 것들을 뭐 4kg, 7kg도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멸균에 대한 이 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4kg, 7kg. 그다음에 이 뭐 여러 가지 내피드 시대들이 오고 신속화. 그다음에 이오드 신속화 뭐 이런 것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다음에 배치 시대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멸균기를 스팀을 하는데 비해를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번을 써 9번은 모니터링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매번 비해를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유럽 사람들은 배치를 쓰는 거예요. 타입5를 통해서 사이클을 이용하고 임플란트나 이때는 BI를 쓰고 한번 이런 식으로 혼용되게 쓰면 비용이 적게 되면서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앞으로 흐름이 되지 않겠나 생각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회에 대해서 세계멸균학회가 있고 그다음에 HSPA가 있는데 학회가 있는 건 뭐 저 좋아요. 우리 그 따라가서 배웠어라고 하지만 좀 더 이제 선각자라는 사람은 이제 저기에 참여해서 같이 저는 이제 돌을 놓겠지만 우리 후배들은 저기 주인공이 되고 저 학회나 이런 걸 이끌든가 아니면 아시아에서 학회를 만들든가 라고 하는 정도 돼야 이게 좋은 나라고 김구가 얘기했던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 이런 실력. 근데 이게 실력이 기술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누구를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오늘 이제 20만 명이 운집한다는 것처럼 그 20만 명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방송을 보는 것처럼 남과 나를 하는 게 이게 기술의 진보라고 봅니다. 챔버는 거기에 이제 하나의 돌을 놓고 또 돌을 놓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길을 또 가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써주고 하는 거를 재투자하고 또 거기서 이제 나가는 거 하는데 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가 한 300개 병원에서 보내 쓰는데 늘 고맙고 늘 겸손하게 하고 또 그 아픔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그 힘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게 하면서 교육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